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기하편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8문제 아시죠? 네. 단원은 총 3단원입니다.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보조선이 중요한 2차 곡선, 벡터의 연산을 해석하는 평면 벡터, 공간의 도형을 논리적 체계대로 풀어내는 그렇게 3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더 잡설은 하지 않고 저 뒤에 우리가 총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번, 2점짜리인 거 아시겠죠? 네. 어떤 점을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문자로 등장하지 않은 Y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것은 저 3에서 마이너스 3을 서로 뺄 거니까 6입니다 해서 23번은 아주 가볍게 통과를 하셨습니다. 24번을 갔더니 좌표 평면에 점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원 위에 또 하나의 점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벡터 연산식을 만족하는 저 C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랍니다. 그럼 어쨌든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연산을 어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나에게 주어진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어떤 연산 구조는 총 5가지의 해석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 최적화의 방법을 찾는 것이 평면 벡터 파트의 핵심적 주제인데, 지금 저기 좌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 P를 좌표로 쓰겠습니다 하고 좌표 간의 계산 체계로 저 두 번째 줄을 해석하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OP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두 좌표의 제곱의 합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테고, 빼기 뒤쪽에는 OA, OP의 내적인데 좌표끼리 곱해서 더합니다 해서 여기 4X하고 6Y가 들어가겠습니다. 의 결과가 3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X제곱에 빼기 4X가 있으니까 X-2의 제곱을 만들면 제곱이 될 테고, Y제곱이 마이너스 6Y니까 Y-3의 제곱을 만들고 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기서 4, 그래서 9만큼을 내가 더한 거죠. 그죠? 그 우변에서도 4하고 9를 찾아 더하고 원래 있었던 3까지를 처리하면 우변의 값이 16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제곱이 16이니까 반지름으로는 4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동원해서 벡터의 연산을 수행해 봤다 이 말이죠. 넘어갑니다. 25번으로 왔습니다. 네, 공간에 주어진 어떤 도형 상태를 보고 질문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으랍니다. 그럼 밑변하고 높이를 찾는 것이 1인데 제시된 조건들을 찾아봤습니다. 두 평면은 서로 수직으로 생겼답니다. 수직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가서 교선을 L이라 하고 M하고 N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그 직선들이 모두 저 L하고 평행선으로 생겼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기 점 P를 찍기를 A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4만큼 되도록 점 P를 찍었다고 하고, 그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뇌바리의 길이가 3으로 되어 있고 QB 길이가 4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럼 현재까지 주어진 상황들을 모두 다 해석을 해봤는데 그 지문 안에 충분한 힌트가 되어 있어서 1. 알파 평면하고 베타 평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PQ, QB 얘들은 반드시 수직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에서 B를 연결하는 순간 3수선의 정리라는 훌륭한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입니다. P에서 Q로 내려 꽂은 이 선 수뇌발이 평면에 내려간 수뇌발이고 Q에서 N에 내린 수뇌발이 B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직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3에 4니까 이 길이는 5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N이라는 직선하고 M이라는 직선이 이미 수직 상태였기 때문에 저 선은 N하고 M하고도 수직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도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M 위에 AP가 찍혔는데 그 길이는 4고 그 M하고 N 사이에 이 수직거리가 5인째로 있답니다. 마지막 조건에 가보면 AB하고 AC 길이가 서로 같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삼각형이 그대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A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대로 작도를 해보면 보다시피 요놈 길이가 5가 이 길이 5로 완전히 그대로 이동되어 올 테고, 이때 A, P, B 요 점까지를 다 이으면 그건 그냥 직사각형의 구조를 그냥 가졌으니까 요놈 길이가 4입니다. 이등변이었으니까 요 길이도 4입니다. 그러니까 밑변 길이는 8이고 높이가 5가 돼서 전체 넓이는 20입니다 해서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공간상에 놓여 있는 도형의 상태가 매우 심플하게 주어져서 그냥 딱딱딱 길이들을 계산하고 삼선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찾는 과정만 정확히 진행되면 답이 얻어지게끔 생겼습니다. 25번이었습니다. 26번 가겠습니다. 타원이 주어져 있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랍니다. 타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찾는 과정은 그 접선의 기울기 자체를 가정해서 푸는 기울기가 전제된 접선 공식도 있고 접점을 가정하여 푸는 접선 공식도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는 이 두 개가 다 소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무엇으로 풀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있고 어쨌든 저런 타원이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나 접점을 전제로 하여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의 좌표를 그대로 A, B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이러면 여기서는 이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아주 단순하게 주어진 x제곱 대신에 ax를 y제곱 대신에 by를 대비할 테니까 ax에 3by에 equal 19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당연히 지금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기울기를 찾으면 마이너스 3b분의 a다 해서 그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즉 a하고 b의 비율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 조건에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5분의 1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일 테니까 원점에서 그 직선에 이르는 이 수직거리는 루트 속에 제곱 더하기 제곱 a의 제곱하시고 9b 제곱하시고 분의 요거 이항시킨 후에 00을 대입하면 19가 될 텐데요. 이 계산의 결과가 5분의 19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어차피 같으니까 분모에 a의 제곱에 더하기 9b 제곱이라는 것이 분모끼리 제곱해서 같은 거니까 이게 2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항상 2차 곡선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내가 찍은 이 점 자체가 주어진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의 제곱하고 3b 제곱하고 이들의 합이 19입니다 라는 요 타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연립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냥 변변 빼버리면 6b 제곱이 그냥 6인 거니까 b 제곱이 1이 되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주어진 그 점이 1, 3면상이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1임이 확실해지고 그 1을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대입하면 a의 제곱의 값이 16이 되고 결국 a의 값은 3입니다 하고 이렇게 확정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 다 완성되고요. 구하는 정답 기울기는 마이너스 3b분의 a가 될 거니까 여러분을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그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네, 기울기를 가정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역시나 거리 공식을 쓰면 거기서도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6번까지는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지문, 그림, 쌍곡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평면 벡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27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곡선 파트는 정의를 적절히 동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을 봤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 말의 뜻은 x축과 만나는 이 교점 그들의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될 테니까 주축의 길이가 그냥 4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여기 따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그냥 저 식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초점의 좌표가 각각 주어져 있는데 이 초점의 좌표가 C,0고 이쪽 좌표를 마이너스 C,0라고 뒀답니다. 그럼 우리는 쌍곡선의 방정식 자체로부터 a제곱하고 b제곱을 찾아 더하면 c제곱이 된다는 이 사실은 대전제이기 때문에 우선 써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b제곱의 값은 c제곱에서 4를 뺀 것과 동일합니다. 질문 자체가 b제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결국 그 계산의 결과는 여기서 될 테니까 우리의 목표는 c의 값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기까지 딱 하고 난 후 주어진 이 그림 속에 점 P가 찍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쌍곡선상의 점이고 한쪽 초점과 연결한 상태의 PF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의 풀이는 상대편 초점인 F'로부터 자기 P를 연결한 이 선이 반드시 등장해야 되고 정의에 따라서 이런 길이가 이런 길이랑 빼지면 두 초점 간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입니다 해서 그걸 문제풀이 안에 쓰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 비례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보다시피 PQ하고 PF의 길이가 5대 3이랍니다. 그러면 P에서 F까지 이 거리를 3K라고 두면 당연히 이 길이는 5K가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PQ, QR의 길이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놈 길이 OK가 될 테고, 여러분 지금 쌍곡선이 가진 핵심적인 성질, 대칭성에 따르면 너랑 O에 대해서 딱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R을 찍으면 F'에서 R까지의 거리마저도 OK로 결정됩니다. 되시죠? 네, 저 R이 그러니까 F'하고 Q의 중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닮은 보이시죠? 자, 그 순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쪽 QF 길이 전체는 8K고요. Q에서 F'까지 거리가 지금 10K로 돼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여기 10이면 여기 8이란 말이죠. 네, 결국 요만큼 길이를 찾으면 6K가 얻어지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세변 길이 전부의 비율까지 다 완성하고 보니까 다음 같은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C라는 녀석은 뭐냐? 요 길이 전체가 6K니까 C는 3K꼴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그냥 C와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요놈 길이를 표현해 봅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아까 정의에 따르면 이 길이가 3K일 적에 저놈은 요 주축 길이가 4기 때문에 반드시 3K에 플러스 4로 주어져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금 빗금치고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요 빗변의 비율은 루토가 돼서 아주 간단한 관계식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3K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이 3루트 5의 K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를 얻을 수 있다. 됐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C의 값을 찾는 것이 1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3K, 여기는 3K 부분을 그냥 C로 처리하면 C에 더하기 4로 루트 5배의 C라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고, 간단히 거듭제곱근 계산을 해보면 요 C를 이항시키면 루트 5 빼기 1일 테니까 그놈으로 나눕니다.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4가 분자분모의 루트 5 플러스 1을 곱하면 분모의 제곱의 합이 제곱의 차가 4기 때문에 그냥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이놈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루트 5 플러스 1의 제곱에서 4를 뺀 거니까 제곱의 합 6 빼기 4 2에다가 2루트 5가 더해집니다. 해서 2 플러스 2루트 5를 찾으면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의하고 간단한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비율 관계를 처리하는 문제로 27번이 지나갑니다. 조금 전에 24번에서 봤던 벡터 연산하고 어쨌든 뭐 친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원이 주어져 있는데요.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점 P가 놓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내적 조건을 충족하는 점 Q를 찾아야 되겠는데 왼쪽 원에 봤더니 이 원은 그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5,0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원 위에 어딘가에 Q들이 찍힐 것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Q가 하나만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점 P의 이 좌표 A, B는 어디에 찍힐 것이며 그걸 찾아서 합을 찾으라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복잡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저 세 번째 줄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참 좋겠는데, 여하튼 핵심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Q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시사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24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내적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5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 24번에서는 좌표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은 이게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나 이 좌표를 A, B라고 두고 저놈 좌표까지 X, Y라고 쓰다 보면은 서로 다른 4개의 문자가 나타나서 도저히 계산 불능인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들이 주어진 기하학적 특성을 찾아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반지름이 2였으니까 말이죠. OP 벡터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2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내적을 해석할 때 여러분 익히다 하는 것처럼 OP 벡터의 크기랑 OQ 벡터의 크기랑 코사인 세타배 해서 요놈 값이 지금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P 벡터의 크기가 2였으니까 말이죠. 약분해서 요게 1이랍니다. 자, 그럼 저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보랍니다. 다음 같은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원점 5가 있어요. 어딘가에 P가 찍힐 겁니다. 이 거리는 2였답니다. 그럼 Q란 놈이 어딘가쯤에 존재할 건데 이들 간의 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저 점 Q에서 OP 쪽으로 내려간 수선의 발을 딱 찍어 여기 Q'을 두면 이게 곧 OQ'의 길이,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찾아 내려가서 O로부터의 거리를 찾아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답니다. 이해하시죠? 그놈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지금 조건들을 줘봤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텐데, Q'이라고 하는 녀석은 O로부터 거리가 지금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찾아 그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걸 그려서 풀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나는 P를 찾고 있는 거니까 P를 그대로 가정한 채로 OP 쪽에 수선발 내려 길이가 1이 되는 위치를 역으로 찾아가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다시 P를 잡은 후 이 조건을 만족하는 Q를 찾아가서 그 Q를 하나가 되게끔 찾으라는 거니까, 문제풀이의 방향이 P를 찍을 때마다 요 점 OP의 중점을 찍으시고 OP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선을 그어나가서 이 Q를 역으로 찾자라고 생각하면 주어진 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훌륭하게 해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선택하라는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P는 이 반원 위의 모든 점을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런 중간쯤에 적당한 지점을 가지고 출발하지 마시고, 특히나 기하, 벡터 파트 혹은 공간도형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 해결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극단적 상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P란 놈이 극단적으로 놓일 수 있다면 이런 곳에 점을 찍어서 이곳에 P가 놓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 해석은 쉬워져 갑니다. 해서 P가 거기 놓였다 치고 OP에 대해서 중점을 찍어 이 거리가 1만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이 Q'일 적에 OP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쭉 선을 그어나가면 Q가 놓일 수 있는 위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리면 이곳에도 Q를 찍을 수가 있고, 여러분 당장 Q를 거기에 두면 OQ의 내적이라는 것은 Q의 수렴을 딱 내려꽂으면 우리가 1인째로 주어진 저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처럼 P가 여기 놓이면 Q로 생겨먹은 점은 이 점이 선택될 수도 있고 이 점이 선택될 수 있으니까 오직 하나만 존재하라는 이 조건에 위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이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쓰린 가슴을 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분석은 다 끝났으니까 다만 이렇게 수직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두 개의 막대기를 여러분이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1번 막대기는 O의 중심이 찍힌 채로 길이가 이만큼인 3분 OP입니다. 그 중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막대기 하나가 더 있다 치면 P란 어쨌건 여기서 회전이 가능하니까 P가 돌아감에 따라서 그 수직 방향의 선도 쭉 회전되겠죠. 회전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요 왼쪽 반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일들이 계속 되다가 교점이 단 하나니까 그 상황이 여러분 딱 포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선이 회전돼서 저쪽 원하고 접하는 그 장면, 그 순간이 곧 내가 찾는 그 순간이고, 그 순간을 간단히 묘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P가 적당히 회전돼서 이만큼쯤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찾는 정답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얘의 이 중점하고 요 중점을 지나면서 OP하고 수직 방향으로 직선을 봤을 때 저 왼쪽에 있는 원하고 접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상정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치? 해서는 반듯하게 그 선을 한번 쭉 가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수직된 상태가 될 테고요. 이 상황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Q는 반드시 이곳에 찍히란 말씀이고, PQ의 위치를 딱딱 정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풀이는 A, B가 진짜로 여기 이렇게 찍힌 상태를 찾는 거니까 저 그림 속에 놓여있는 기하학적 상황을 분석해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왼쪽으로 하고 요 직선이 여기서 접했으니까 접점까지 이어서 여기 수직을 딱 선언하고 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O랑 여기 찍은 점, 저기 Q, 저기 중심까지 이어서 수직 두 개가 포함된 사다리꼴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을 찾아서 자르면 위쪽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요놈은 길이가 1일 테고요. 거기 반지름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수선의 발까지 거리는 그저 3이고,
O에서 저 중심까지 거리는 이미 5였으니까 요 길이가 3이다 해서 그 직각삼각형이 완성됐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3대 4대 5짜리 직각삼각형이고요. 그때 우리가 찾는 점 P의 좌표라는 것은 여기 반지름 길이는 2였으니까 요 안쪽에 생긴 알파라고 가정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선하고 그 선이 평행선이었으니까 여기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A라고 하는 녀석이 2배의 코사인의 알파, B는 당연히 2배의 사인의 알파일 테니까 얘네들을 찾아 더하란 말씀은 2배 하시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찾아서 더하랍니다. 보다시피 코사인은 5분의 3이고 사인은 5분의 3입니다. 그를 더하면 5분의 7이겠죠. 그래서 5분의 14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핵심은 극단에서 출발을 해서 해석을 하고 원하는 상황으로 찾아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어쨌든 벡터 연산법에 적용을 시켜봤답니다. 28번이었습니다.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단답형 두 문제입니다. 29번, 30번. 네. 29번을 가봤더니 포물선 문제입니다. 앞에 이제 쌍곡선 문제가 있었는데요. 포물선도 어쨌든 정의를 동원하는 주제라는 점. 네, 30번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쨌든 초점 좌표가 P, 0라고 하니까 거기 찍혀 있고 거기서 수직 위로 쭉 직선이 거져갔습니다. 이번엔 준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준선상에 S라는 점이 찍혀 있고 S, 그 점의 좌표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루트의 2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포물선 위에 점 P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포물선상의 점에서 초점에 이르는 이 거리하고 그 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언제나 같습니다라는 포물선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저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앞에 쌍곡선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어떤 도형 사이에 비례관계를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PQR은 정삼각형이며 PR이 X축과 평행합니다. 그래,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인데 그 말의 뜻은 얘 60도고 얘도 60도고 얘도 60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PR선이 X축과 평행선이기 때문에 엇각의 정신에 따라서 이 각도 60도입니다. 단연코 이 각도 60도가 됩니다. 이 각마저도 60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60도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 60도를 해석해내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해 봤더니 Q로부터 F에 이르는 거리를 찾으랍니다. 그럼 QF의 길이 쪽을 잠시 K라고 가정해 보면 저 길이만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 보이시나요? 우선 여기 60도 현상을 따라서 2대 1대 루트 3일 테니까 요놈 길이는 자연스럽게 루트 3배의 K가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2K가 될 테니까 요놈 길이는 그냥 2K라고 쓰면 그만입니다. 되시죠? 그리고 나서 저 왼쪽에 주어져 있는 루트 21이라는 저 길이를 추적해 봤는데 이미 P에서 F까지 거리가 루트 3K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루트 21에서 루트 3의 K를 뺀 것과 일치할 겁니다. 그때 이 각마저도 또 60도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을 역으로 적용시키면 요만큼 길이를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쟤를 루트 3로 나눈 거니까 말이죠. 루트 7에 빼기에 K입니다 해서 그 길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답이 보이시나요? 지금 그 길이 루트 7 빼기 K는 결국 요놈 길이와 같은데 이번엔 오른쪽 위쪽에 요 직각삼각형을 다시 분석해 보면 가로 밑변 길이하고 높이의 비율이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키면 요 빗변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루트 속에 7배의 K가 될 겁니다. 되시죠? 그러면 그놈하고 그냥 일치되는 거니까 간단한 방정식 루트 7에 빼기 K를 풀어내면 그만입니다. 좌변으로 이항하시고요. 양변을 나누면 결국 K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7에 플러스 1분의 루트 7입니다. 유리화를 시키면 분모는 제곱이 차일 테니까 6분의가 될 것이고 분자 루트 7 속에 괄호 속에 루트 7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답이 6분의 7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앞에 쌍곡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듭제곱 계산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계산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왔더니 A도 알아요? B도 알아요? 네, A는 7이고 주의할 점입니다. B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B의 합은 6이 되겠습니다. 단답형이라는 점, 네,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라는 점, 그럼 7 마이너스를 해서 6이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에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전형적인 2차 곡선 주제였습니다. 네, 포물선상에 처음 딱 찍히는 순간 초점거리, 준선거리를 따지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30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공간도형 문제입니다. 질문은 정사형의 넓이가 최대인 순간을 찾으랍니다. 이러면 이제 공간도형 문제들 중에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최대를 찾든 최소를 찾든 그 순간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항상 저런 주제 앞에 서면 이름하여 직관이라는 어떤 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직관적으로 저 사태를 간파할 수 있는데 항상 문제는 공부를 할 때마다 직관에만 의존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푼 게 지금 맞는 건지 그런 건지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직관을 동원해서 풀 수 있으나 그 이유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돈해내는 것, 네, 여러분의 앞으로의 공부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로 완벽하게 무장된 채로 직관이 작동하게 되면 네, 현실 시험 현장에서는 최강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좌표 공간이 주어져 있고요. A, C가 주어져 있고 중심을 찍은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인 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잠깐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좌표 공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좌표축이 A란 점을 찍어 봤더니 그 점 좌표가 0,0,1로 되어 있답니다. 중심 좌표 3, 4, 5쯤 되는 이만큼 떠 있는 어딘가에 원 하나를 그리면서 이게 9라고 생각하시고 중심을 C라고 두면 그 점 좌표가 3, 4,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장 이 장면의 핵심이 뭐냐면 얘를 지금 나는 원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그건 9라는 점. 그럼 9를 어찌 표현할 거냐인데 그냥 허투루 대충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원 밖에 한 점이 찍힐 때마다 중심선을 찾아 긋는다.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입니다.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저걸 이어서 네, 중심선을 작동한다. 그럼 언제나 그 선을 기준으로 대칭적 상황이 벌어진다. 공간에서도 똑같다. 9의 중심이 찍혔는데 9 밖에 한 점이 찍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C를 찾아서 쭉 이어놓은 이 선이 전체 문제 풀이의 핵심적 기준선이 된다는 점을 일단 머릿속에 새겨두는 겁니다. 이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뱅글 회전시키잖아요. 그럼 그 순간 저 원이 9처럼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그럼 이제부터 문제 풀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전. 여기 반지름 길이는 1이었는데요. A를 지나는 직선이 9하고 한 점 P에서만 만난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건 접선을 긋는 거겠죠? 그래서 접선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접선 하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이곳에 점 P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평면화된 그 모습대로 C랑 P를 그대로 이으면 반드시 여기서 수직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직각삼각형이 완성됩니다. A하고 C를 지름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역시나 네, AC를 회전축으로 뱅글로 돌리면 저 점 P도 그 회전축을 따라서 뱅글 돌 테고 돌아갈 때마다 네, 점 P가 9위의 점들로 쭉 등장할 겁니다. 아래쪽에도 그을 수 있으나 그걸 아니 그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회전된다는 걸 상상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어딘가에 공 하나를 놓고 막대기 하나가 뱅글로 돌릴 때 이 돌아가는 이 직선 전부의 회전축이 중심선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왜 그걸 아니 돌리느냐?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문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점 ACP를 지나가는 원을 생각합니다. 그 원을 XY 평면에 정상시키기 때문에 그 원을 구현하는 게 우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보기에 AC가 지름인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그럼 저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라는 것은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을 굳이 그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하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이 원은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놈의 넓이를 찾아서 S라고 가정하고 얘가 XY 평면으로 정상될 때에 그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놈의 최대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다시입니다. 원판도 돌아갑니다. 회전축이 누구라고요? 네, AC를 회전축으로 돕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어떤 무슨 꼬치에다가 둥그런 무슨 떡을 꽂아놓고는 뱅글뱅글 돌린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되시죠? 저 넓이는 AC의 길이만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좌표로 보시다시피 001에서 3, 4, 5까지의 거리는 루트 속에 3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일 테니까 A에서부터 C까지 거리는 그냥 루트의 41인째로 주어져 있습니다. 요 놈 거리가 루트의 41이기 때문에 절반인 2분의 루트 41을 제곱해서 파이랑 곱하면 저 넓이는 그냥 4분의 41파이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남는 것은 코사인 값만 결정하면 끝인데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이때 문제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원판면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요. 바닥에도 평면 하나가 주어져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바닥 평면이 주어져 있고요. 어떤 원판이 비스듬하게 된 채로 이게 회전된다고 합니다. 회전될 때에 이 바닥 평면을 살짝 평이동시켜 올려와서 선생님 지금 손바닥 2개로 표현해 볼 텐데 바닥 평면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원판이 이 위에서 회전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관찰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처럼 손바닥 면이 전부 보이면 바닥면에 정상시켰을 때 반드시 그놈은 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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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최대가 된 이 장면의 뜻이 이면하고 이면이 마치 여러분 보시기에 이 손바닥에 이 칼날 있죠, 칼날 자체가 두 면으로 보이는 장면, 그 순간에 곧 정사형 넓이는 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되시나요? 그때 이면 자체가 내 시선에 칼날처럼 그냥 하나의 직선처럼 면 자체가 선처럼 보는 그 장면의 뜻이 곧 면 전체가 AC에 그냥 완전히 딱 붙어서 회전축 자체에 숨어있는 면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만 묘사해 볼 텐데요.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XY 평면이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다음, 그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A하고 C라는 점은 그 평면부터 A는 1만큼 올라간 곳에 찍혀 있습니다. C는 5만큼 올라간 곳에 찍혀 있습니다. 되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는 가정하기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저 원판면은 A에서 C를 찾아 이은 이 선을 회전축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저면, 원판면 자체를 이 회전축에 완전히 딱 붙어서 내 눈에 하나의 직선만 보이는, 선만 보이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그곳에 찍혀있는 이 넓이 전체가 바닥으로 정상될 때 그 넓이는 반드시 최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면하고 XY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구현된 그림에서 주어진 직선 AC를 연장해서 만든 저 직선하고 바닥에 있는 이 선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랑 그 자체로 일치할 겁니다. 그대로 말이죠. A에서 이제 저 C로부터 떨어지는 이 수선의 발에 다시 수직을 찾아 꽂으면 AC 요 그림까지 포함된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고 저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요 아래쪽 각 세타를 찾으면 정상의 넓이가 최다되는 순간 그 세타를 찾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A에서 C까지의 이 거리를 찾은 바 있습니다. 이게 루트 41이었나요? 다음, 이 점의 Z좌표, 이 점의 Z좌표가 각각 5하고 1이었으니까 찾아 빼면 이 길이는 4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밑변 길이를 찾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제곱에 차일 테니까 41에서 16을 찾아 빼면 25가 되고요. 루트 씌우면 이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는 자신의 그 최대값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루트 41분의 5라는 값을 찾게 되어 있고, 다시입니다. 요 놈의 최대를 지금 찾은 겁니다. 요 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4분의 41파이하고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4분의 5배의 루트 41파이가 구하는 최대로 결정이 되고 P와 Q의 합이 지금 질문이니까 4하고 5를 더해서 9가 정답입니다 하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이런 직관이 작동하는 문제로 생겼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만 소개하지만 왜 진짜로 그 순간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입장에서 코사인이 최소가 되는지를
현재의 교육과정 안에서 반드시 찾아 답해보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문제풀이의 포인트 다시입니다. 구가 등장해요. 중심이 찍혀있어요. 구밖에 한 점이 찍혔어요. 그 순간 이 중심선 찾아 긋기가 모든 문제풀이의 포인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0번 문제 해설을 끝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시문항하고 기출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린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공간 벡터라는 가장 어려운 단원의 주제가 수능 범위에서 사라졌다.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 생각되는 것이 역대 기출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은 사라졌다. 그럼 당연히 기출문제 안에는 쉬운 문제들만 있지 않겠나. 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충분히 현재 남겨진 단원, 그 주제들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웠던 주제들이 있다는 점, 오히려 강조점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만 이따 분석 결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단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기출문제 양이 적고 그러면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적어지는 거 아니야? 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문제집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이따가 그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어쨌든 비교를 잠깐 해보는데 27번 쌍곡선 문제였습니다. 그죠?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2020년 대비 6평에 13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그림을 한번 집중 분석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쪽은 직각삼각형이 표현되어 있고 이쪽은 지문을 읽어보면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쌍곡선상의 점이 찍히는 순간 초점과 연결해서 두 거리의 차가 주축끼리 힘을 이용합니다. 저희도 똑같았죠, 그죠? 오직 저쪽은 6, 8, 16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율을 이용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는 점, 정사각형을 이용했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의대로 푼다는 겁니다. 물론 더 어려운 문제들이 기출문제 안에 충분히 많습니다. 2차 곡선은 사라진 게 아니고 역사를 거쳐서 충분히 축적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조금 전 평면 벡터 문제였고요. 그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문제를 우리는 조금 전에 푼 적이 있습니다. 두 점이 움직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번엔 말이죠. 2020 대비 6평 가형 18번 문제를 가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단순해질지 모르겠습니다. 4분원이 있고요. 조금 전에 원 2개였는데 지금은 직선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그림을 한꺼번에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시입니다. 여기 P, 저기 Q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쪽에 Q, 여기 P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슷한 조건의 상황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내적 조건이 주어져 있었고요. 여기서는 합벡터에 관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평면 벡터 연선의 쌍벽이죠. 합벡터 크기가 주어질 때 이걸 어찌 해석할 것이냐, 내적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찌 해석할 것이냐, 이 해석법들을 정확히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내적의 5가지, 합벡터 크기를 해석하는 4가지의 방법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리하는 게 일입니다. 29번 포물선 문제였고요. 2012학년도 대비 6평 문제입니다. 또 두 그림을 비교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이고요. 정삼각형입니다. 어쨌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기는 이미 준선을 걷는데 여기가 초점인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준선을 여러분이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준선까지 거리를 찾아 처리하면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각은 30도고 이 각이 60도가 됩니다. 그럼 그놈하고 그놈을 찾아서 그대로 이어나가면 이 각이 60도, 이 각이 60도, 이 각이 60도인 이런 정삼각형 구조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줄기차게 정삼각형의 구조를 분석하는 건데 참고로 저기서는 좀 전에 포물선에 점을 찍었으니까 초점 연결, 준선 연결, 여기서는 이 점이 이미 찍혀 있으니까 초점이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준선 연결, 그리고 나면 정삼각형의 구조대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해봤던 두 문제, 2차 곡선 두 문제는 아주 깨끗하게
쌍곡선이면 쌍곡선, 포물선이면 포물선이 있었습니다. 네, 역대 기출문제는 포물선과 쌍곡선이 결합되는, 타원과 포물선이 결합되는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충분히 공부해둘 만한 소재들이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넘어갑니다. 30번입니다. 좀 전에 그 구에서 돌고 있는 점에 대하여 원판이 회전되고 최적화의 방법을 찾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간 도형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그런 예측을 해요. 그죠? 30번에는 공간 벡터는 사라졌지만 공간 도형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또 하나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에 약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30번 문제가 지금처럼 최적화 위주로 가면 거의 찍기에 가깝습니다. 그럼 안 찍는 어떤 방법으로의 문제가 필요한 건데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주 특징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문제들 안에 연도와 단원, 출제 단원을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0번의 첫 번째 후보가 될 만한 주제입니다. 2009년 수능, 2009학년 수능 가형 24번입니다. 그해 24번이 거의 최고 난도 문제였습니다. 저 해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죠. 선택 과목 제도가 있었던 그 시절 그 문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고정되어 있는 평면에 원기둥들이 서 있고요. 거기 찍은 세 점을 가지고 이면과 크기가 주어질 때 높이들의 합을 찾으랍니다. 최적화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어진 딱 그 상황을 직접 공간 도형의 성질들을 활용해서 이면과 크기를 진짜로 계산하는 주제로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현재 교육과정상 30번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렵습니다. 풀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도전해봐야 될 주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11학년 대비 9월 모의평가 25번 문제입니다. 도형의 상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건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삼수원 정리를 잘 사용하게 되면 저 안에 조금 전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25번인가요? 기억나시죠? 두 평면의 수직인째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도형을 손을 적절히 내 연필을 적절히 동원해서 작도를 해나가면 그 상태를 작도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미 다 그려진 곳을 풀 때는 쉬운데 내 손으로 작도해야 되는 그 장면이 꽤 어렵습니다. 정답률 상당히 낮았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30번 후보가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역시나 최적화 주제가 아니고 공간도형의 성질들을 총동원해서 저 안에 삼선 정리까지를 동원하고 이면각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다음 2014학년도 그때는 예비 시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예시 문항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해 2014학년도에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그 전년도에 공개했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림 자체가 거의 무슨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그죠? 저 상태를 분석해서 지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찾아서 그놈의 코사인 값을 찾으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역시나 최적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어진 딱 그 도형 상태에서 공간도형의 성질들을 활용하는 단위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이라는 것은 삼수원 정리와 수직 정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연습하고 열심히 다뤄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제만 드리면 그냥 공간도형 문제지 않습니까? 느끼셨나요? 상당히 오래전 기출문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간 벡터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공간 벡터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연도에는 없느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0학년 대비 6월 모의평가의 가형 29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연도, 그러니까 작년을 제외하고는 기하 파트가 29번의 아주 고정 단골 메뉴였고 그 문제 난이도 꽤 높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시험 범위 자체가 평면 벡터까지였기 때문에 29번에 평면 벡터 문제가 줄기차게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보다시피 지문이 어쨌건 장황하고 단원이 저렇게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점 3개를 찾아서 연산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분석해봤던 28번 문제랑 비교하면 그 문제의 난이도의 수준이 1.5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문제가 그곳에 있습니다.
30번 후보군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평면 벡터 파트에 네, 이른바 자취들을 찾아서 최적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가 오히려 평면 쪽에서는 논리적으로 다 네, 명확해지는데 공간 쪽은 워낙에 직관, 즉 찍기 행위들이 막 가능하기 때문에 취재자들은 항상 그걸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친구가 또 있겠죠. 네, 2019학년도 수능 가형 29번이 공간 도형이 아니고 공간 벡터도 아니고 평면 벡터로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평면 벡터의 연산 체계를 어떤 자취 영역으로까지 해석하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여러분한테 되어 있어야 이 새로운 수능 시대에 공간 벡터 사라진 시대에 30번의 후보군들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2차 곡선 충분히 역사가 축적되어 있다. 평면 벡터 최근 연도에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었다. 공간 도형 최적화 요소도 있지만 공간 도형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그런 생각들이 연습들이 필요해진다. 다시입니다. 2차 곡선 정의와 보조선 아까 하셨죠. 다 평면 벡터 연산을 해석하는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합 벡터의 크기, 내적을 해석하는 태도 충분히 연습되어 있습니다. 공간 도형은 그 성질들을 적용하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정확하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간에 예시 문항이 기출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는 이상한 썰도 있었습니다. 분석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기출문제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수능 모평을 다 푸신 후에 다른 걸 더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출제됐던 학평 문제들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학평 문제가 무슨 후졌다 이런 이상한 썰도 다 잡설입니다. 충분히 훌륭한 문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범위를 그렇게 넓히면 저 문제까지를 포괄을 하게 되면 충분히 기출문제들은 많습니다. 더하기 수능 특강은 언제나 연습용 교재라는 점, 지금까지 출제해왔던 기하편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수능 특강에 등장하는 도형들의 특수한 상태들을 출제진들께서 변형해서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EBS 교재가 50% 반영이라는 반영비율이 떨어지는 어떤 측면은 있으나 그렇다 해서 미반영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강조드립니다. 학평 문제들에까지 여러분이 풀 소재를 넓혀라. 수능 특강을 함께 연계해서 풀어나가면 충분히 여러분 연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하편의 분석, 공부 방향 제시까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난이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나올지 지금 현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무엇을 단정 짓기보다는 자신 있게 확실하게 다져가는 여러분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수능 시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